일요일 아침 시아버지가 처음 보는 아이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. 예상치 못한 방문도 당황스러웠지만 그 손에 이끌려온 아이의 존재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.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. 오늘부터 내가 좀 키워라. 그 아이가 누구인지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숨이 턱 막혔습니다.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. 당황했지만 일단 거실에 앉으시라고 권했습니다. 차마 아이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혹시 먼 친척 아이인가 싶어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이라도 한 잔 건넸습니다. 아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저를 경계하며 제 뒤로 바싹 숨는 듯 낯설어했습니다. 그 아이의 작은 어깨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. 그때 시아버지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. 오늘부터 내가 좀 봐라.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 내가 제일 낫다. 저는 황당함을 넘어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.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제 질문을 노골적으로 피하며 헛기침만 연발했습니다. 아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군지 알아서 뭘 하냐.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. 그 표정은 마치 엄청난 비밀이 탄로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. 남편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하며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고 계셨습니다. 그분들의 표정만으로도 저는 직감했습니다. 이 아이가 평범한 친척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. 이 집안에 감춰진 엄청난 비밀의 조각이라는 것을요. 침묵 속에 흐르는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. 시아버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.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. 이 아이는 너희 남편의 이복 동생의 아이다.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시아버지가 오래전 밖에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의 아이라니. 맙소사, 제 남편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결혼 1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. 그 모든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저는 애써 격앙된 감정을 누르고 말을 삼켰습니다.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제게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도 되는 양 훈계하듯 말했습니다. 어른들 사정은 몰라도 아이는 죄가 없다. 그러면서 아이의 돌봄을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떠넘기려 했습니다. 제가 이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.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아이가 죄 없는 것과 제가 그 아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제 말에 시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. 남편은 이 상황에서 또다시 비겁하게 뒤로 빠지려고 했습니다. 아버지 일이라 내가 뭐라 하기가 어렵다.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.
나는 참았지만 너까지 참으라고는 못하겠다.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또 한 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. 남편의 이복 동생의 존재와 시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말입니다. 평생을 그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홀로 억누르고 참으며 살아오신 시어머니의 기구한 삶이 제 눈앞에 처절하게 그려졌습니다. 그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저를 덮쳤습니다.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.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며느리가 조용히 품으면 된다. 그의 말에서는 며느리인 제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덮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오만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.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. 제 안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. 아버님이 수십 년간 숨겨오셨던 그 비밀,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이 모든 일을 왜 이제 와서 저에게 떠넘기려 하십니까? 왜 제 품으로 덮으려 하십니까? 시아버지는 제 질문에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. 그때 시아버지가 아이를 며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희 집에 살게 할 생각이었다는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충격적인 진실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도 저에게 잠깐만 참자. 이게 다 아버지 체면 문제야라고 속삭였습니다. 저는 남편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. 당신 집안은 일이 생기면 늘 제 인생을 잠시 빌리자고 하네요. 매번 저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군요. 시아버지는 제 태도에 분노하며 삿대질까지 하며 몰아붙였습니다. 며느리가 집안일에 이렇게 매정해서야 되겠냐? 어떻게 집안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냐? 저는 숨을 깊게 고르고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. 매정한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의 과거를 숨기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한테 그 무거운 책임부터 일방적으로 떠넘긴 어른입니다.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은 저에게 할 것이 아니라 아버님 스스로에게 하셔야 합니다. 그 순간 아이는 어른들의 싸움에 잔뜩 겁을 먹고 불안해하며 제 옷자락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.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.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폭력일 것입니다. 하지만 어른들의 책임은 분명히 나누어야 했습니다.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어른들의 책임 전가 속에 떠넘겨진 보호자가 아닙니다.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는 진정한 어른입니다. 그 순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그분의 목소리에는 평생 억눌렸던 울분과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. 당신이 만든 상처를 왜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또다시 떠넘기려 합니까? 이제 더는 이 아이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.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발언에 남편도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. 남편은 시아버지를 향해 마침내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아버지, 이건 저희 부부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. 이 아이는 저희의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일이고 아버지가 직접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. 시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체면과 고집을 세우려 했습니다.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며느리인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못했습니다. 제 단호한 태도와 시어머니
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시아버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저는 아이를 거칠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.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아무 죄도 책임도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은 분명히 어른들에게, 특히 시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에게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. 아이를 당신의 불편한 과거를 덮기 위한 방패로 세우지 마세요. 이 아이가 정말 불쌍하다면,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, 제일 먼저 그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아버님입니다. 여러분이라면 시아버지의 숨겨진 가족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떠안으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.